자, 오발탄 나갑시다. 얘들아, 오발탄도, 이게 확실히 뭐든지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 것 같아. 오발탄이 뭐야? 오늘 주인공이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총을 쏘면 내가 지금 누굴 겨눴어? 탕! 하고 향해서 방향성 있게 날아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난 지금 어디지? 누구지? 이거야. 주인공이 오발탄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근데 요걸로 지금 끝났어. 수업 끝. 요거 진짜 너무 잘 쓴 소설. 일단 읽어볼게요. 제목풀이 가겠습니다. 오발탄의 사전적 의미. 사전에다가 동그라미. 잘못 쏜 탄환에다가 밑줄. 의도한 목표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은 탄환처럼. 얘들아, 밑줄 칠게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표류하는 철호와 같은 존재에다가 밑줄 치고 상징에다가 동그라미. 자, 지금 우린 동그라미를 2개 쳤어요. 하나는 사전적 의미, 하나는 상징적 의미. 이해됐어요? 네. 자, 계속 읽을게요. 감상열기.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어디로 넘어왔구나? 50년대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월남한, 실제로 우리 이범선 작가가 월남했어요, 얘들아. 뭐 자전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월남한 가족이 6.25 전쟁 직후에 겪는 비극적인 삶을 그린 50년대 현대 소설이다. 인물들의 삶에 나타나는 얘들아 밑줄 전후의 비참한 현실. 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얘들아. 359페이지에 가족의 상황 보입니까, 얘들아?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엄마 가자. 얘들 다 지금 뭐 했다고? 월남했다고. 근데 월남하기 전에는 북에서 얘들아 꽤나 잘 살았어. 그리고 꽤 행복했고요. 자, 근데 인민재판이라고 알아요? 인민재판이 뭐야? 얘네 죽여 살려? 죽여요! 오케이, 너네 죽여. 이런 인민재판. 그런 거야. 딱 그거네. 그거 피해서 도망 온 거예요. 엄마 갑시다. 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되어서 가자 하고 밤낮으로 외친다. 얘들아, 가자에다가 네모박스 하나 쳐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자에 담긴 말은요, 그리움이야,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근데 사실 이게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고향에서의 어떤 풍요와 평화로웠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야. 왜? 거기선 행복했으니까.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 월남에서 남한에서 어떻다라는 거야? 너무 궁핍하고 힘들거든, 지금. 영호 갈게요. 영호는요, 남동생입니다, 남동생. 모르겠으면 쓰세요. 6.25 참전 상위군인. 얘들아, 상위군인이 뭐냐면, 참전했다가 부상 입고 돌아온 거야. 상위군인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얘들아, 여기서 전쟁이 끝난 후에 얘 지금 백수야, 백수. 백수인데, 여기서 너무 스포했어.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됨. 이거 거의 한량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사고를 쳐서. 근데 여기서 은행 강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 강도에다가 밑줄 치고 얘들아 양심 X라고 써볼까? 양심 X.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일단 명숙이 양공주에다가 밑줄 칠게요. 이게 양공주가 뭐냐면 이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이 책이 자세히 안 나오는 이유는요. 이 주인공의 시선 때문이야.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냐면 주인공이 철호야. 철호에 누가 있는 거야? 엄마가 있는 거지. 철호에 뭐가 있고 철호에 누가 있어? 동생이 있는 거지. 그치? 남동생이 있는 거고 철호에 또 누가 있는 거야? 여동생이 있는 거야. 철호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 아내가 근데 또 지금 뭐 했어? 만삭이야. 아내하고 또 지금 누가 있어? 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의 주인공 철호한테는요. 딸린 식구가 지금 몇이야? 뭐 애기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근데 잘 봐. 엄마는 지금 정신이 나갔지. 아내는 만삭이지. 딸은 5살밖에 안 됐어. 남동생은 지금 부상 있고 아무것도 안 해. 여동생은 뭐라고? 양공주. 양공주가 뭐냐면 그 미군에게 몸파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그 당시에 불렀던 말이 양공주야. 그러니까 약간 매춘이잖아. 그러면 잘 봐봐. 남동생은 하라는 취직은 안 하고 맨날 이게 처음부터 얘가 막 은행 강도 하는지는 몰라. 근데 이 새끼가 젊은 새끼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취직은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누구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뭐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백수처럼 놀기만 해. 그 다음에 여동생은 뭘 한다고 얘들아? 양공주야. 근데 이 양공주라는 직업과 이 백수라는 직업도 그렇고 이 철호라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철호는 누구냐면은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요 양심을 무조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야. 근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라 가지고 살짝 법률 몇 개만 어기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어. 옆에 내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어떻게 살래 너네? 고민되지. 고민되지. 특히야 초로와 같은 이게 딸린 식구들이 막 이래. 그러면 유혹이 어때? 넘어가기가? 장난 아니지. 더 넘어가고 싶지 얘들아. 그런데 지금 끝까지 뭘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지금 치통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충치도 있어. 그 충치를 치료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돈이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동생이 이 매춘일 하는 거를, 이 양심을 중요시 여기는 이 고지식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철우에게서는 이거 용납해 못해. 이거 용납 못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동생이 뭘로 돈 버는지를 아는데 정말 철저하게 모른 척해. 이해되니?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에 갈게요. 만삭의 몸으로 가난을 견디다가 출산 중에 뭐 한다고 얘들아? 사망. 이거 너무 슬퍼하기는 했는데. 자, 어려운 처지에도 성실하게 살며 양심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자, 여기 있어 얘들아. 양심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밑줄. 가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에다가 밑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는 맨날 뭐 말해? 집에 얘가 막 이런 표현을 해. 집에 들어가면 엄마는 막 마치 미라 같다. 미라 같이 가자 가자 이러고만 다니고. 아내는 얼굴 새파래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왜냐면 먹은 게 없거든. 이 딸도 되게 불쌍해. 딸도요. 이 남자의 와이셔츠 있지. 와이셔츠로 치마 고무줄만 해갖고 치마를 만들어 입혔어. 너무 가난해갖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리고 남동생은 맨날 집에 돈도 없는데 쟤가 무슨 돈으로 술 먹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날 한마디 해야지 들어왔어. 이거 안 나와 있지만 조금 알아줄게요. 왔어. 와가지고 야, 너 어딜 그렇게 맨날 싸서 취업해야지. 취업 안 할 거야? 근데 일로 와, 담배 하나 피자. 담배 필요한데 얘는 담배가 있어 없어? 가난하니까. 담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씨 담배가 없네 했는데 동생이 정말 비싼 양담배를 꺼내. 동생은 돈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막 그런 갈등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나는 양심을 지키며 사는데 돈이 없고 동생은 양심을 지키며 살지 않는데도 늘 뭐가 있어? 이상하게 돈이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때 여기서 동생이 내뱉는 말이 너무 웃겨. 그 동생이 내뱉는 말을 선생님이 필기 하나만 해줄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욕심이야, 얘들아. 요게 이재 선생님 스타일이긴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좀 적어줄게요, 얘들아. 요거 하나만 우리 358페이지 오른쪽 사이드 보면 좀 공간이 남아있죠, 얘들아. 요거 하나만 쓰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이게 동생의 멘트거든. 영호의 멘트거든. 영호가 형에게 하는 멘트야. 네네. 그럼 뭐 아무데나 적어도 돼요. 뭐 그냥 욕심이라서. 네, 근데 대설주의보에 더 큰 욕심이 있다고 하시는 않어요? 근데 왜 마지막에 욕심이라고 하세요? 네? 아니, 요 작품에서 더 이상의 욕심은 없어. 요게 내 욕심이야. 영호가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철호한테.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쓰고. 율리 팬티예요? 팬티. 나이롱 반스 같은 거야 원래 이러거든. 좀 관습이에요? 네. 수학이? 나 할게요. 이런 거야. 담배 이렇게 한 대 피면서 형은 담배도 하나 없는 거야. 야, 그래도 돈 벌고 너 이렇게
규율에 맞게 살아야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형아한테 이제 영호가 말하는 거야. 형처럼 그렇게 양심 지키며 살면 지금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돈 못 벌어. 이런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 양심? 손끝에 가시 같은 거야. 뭐야?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 잠깐 따끔하고 마는 거야.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자, 그리고 윤리? 팬티 같은 거야. 안 입어도 아무도 몰라. 이런 거야. 자, 관습? 리본 같은 거야. 하고 지키면 예쁘고 좋겠지. 근데 안 지킨다 해도 크게 사는데 지장 없어. 자, 그리고 법률? 지키도 되는데 뭐 허수아비 같은 거야. 안 지킨다고 하는데 뭐야? 야, 뭐야? 허수아비 무섭게 생겼지만 옆에서 참새가 쪼아 먹는다고 해서 그 참새 다쳐? 이런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영호의 이 사상을 보여줌으로써 철호의 이 가치관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되게 좋은 장면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뭔가 보기 텍스트로 조금 넣을 그런 좀 좋은 장면 아닌가 해서 선생님 좀 욕심을 좀 넣어봤어요.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정도만 조금 이해할게요. 그래서 이런 대화도 좀 나눈 이후에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경찰서인데 좀 오세요 라고 해. 얘는 지금 회계사거든. 근데 우리 지금 회계사라고 하면 되게 좀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전화 와서 가보니까 얘가 은행 강도로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딱 지금 요 멘탈만 해.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은행 강도로 잡혀왔어. 이게 지금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은행 강도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그 경찰서로 갔다가 이제 막 터덜 집에 왔는데 누가 동생이 오빠 빨리 S병원으로 가봐. 왜? 지금 새언니가 어떻게 됐어? 병원으로 갔는데 지금 큰일 났어. 빨리 가봐. 그래 병원으로 갈게 했는데 동생이 여기는 안 나와 이 말은. 근데 오빠 병원 가려면 돈 필요하지 않아? 네.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동생은 돈이 있어 없어? 여동생은 돈이 있지. 여동생이 돈을 줘. 근데 여기서도 되게 또 비참한 장면이야, 얘들아. 양심을 되게 철저하게 챙겨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묵묵히 견디고 있던 애한테 누구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하지 않는 아이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돈을 받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와이프가 죽어있지. 그리고 지금 봐봐. 엄마는 미쳐있지, 동생은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하지, 남동생 은행 강도에서 경찰서에 잡혀갔지, 와이프는 죽었지. 얘가 그래서 결국 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치과. 치과에 가서 이제 너 이거 배운 사람 손. 오발탄. 그럼 뭐. 치과에 가서 그동안 앓던 걸 빼버리지. 근데 이 치과에 가서 이거 앓던 걸 빼버리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얘가 그동안 이 충치를 방치한 이유가 뭐였어? 치료하려면 뭐가 되니까? 돈. 근데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약간의 양심을 어기는 일도 해야 되니까 그나마 그 양심을 좀 지키려는 행위였거든. 치과에 가서 이 한쪽 뺐어. 근데 또 한쪽 빼달라 그래. 이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떻게 돼? 출혈이 심해서 얘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다른 치과를 찾아가. 빼주세요. 안 해주지. 또 다른 치과를 찾아가. 빼주세요. 거기 치과에서는 해주지. 이게 이 치아를 무식하게 빼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파괴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피 잔뜩 질질한 채로 이제 택시를 타지. 택시 타서 어디로 가자 그래? 경찰서. 누가 했지 경찰서에? 남동생. 아니. S병원으로 갑시다. 누가 했지? 네. 와이프. 아니. 집으로 집에 누가 했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떤 존재? 오발탄. 방향성을 잃은 오발탄 같은 존재.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쓴 소설이라는 거야, 얘들아. 너무 잘 쓰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요렇게 방향성을 잃은 것을 엄청 그래서 여기서 이런 멘트가 나와. 나는 조물주가 만든 오발탄이다. 그래서 거기서 신을 언급해가지고 약간 이게 신성모독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잘려. 실제로 월남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하셨었거든? 학교에서 잘려요. 그 멘트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잘리고 엄청 나이스하게 잘 나가셨어요. 자, 어쨌든 358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선생님이랑은 근데 이게 선생님 원래는 앞 줄거리 싹 다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다 얘기를 해버렸던 것 같아. 그 중간중간
안 나오는 얘기도 좀 곁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자, 근데 중요한 거! 얘네가 사는 동네 이름이 뭐게? 해방촌. 근데 얘네 가난해서 해방된 거 같니? 안 된 거 같지, 그치? 그래서 이거 반어법. 너 혹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알아요?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애들도 철거되는 집, 그 되게 안 좋은 동네에 살아. 근데 거기 동네 이름이 뭐게? 집 철거합니다라고 철거 계고서가 날아와. 근데 거기 동네 이름, 주소가 낙원구 행복동이야. 낙원이고 행복이다. 이거 반어법이거든요. 해방촌도 이제 반어법이야. 일단 읽어볼게요. 월남한 철원해가지고 해방촌 판잣지. 해방촌에다가 우리 반어법 쓰시고요. 계리사 서기로 박봉을 받으며 일하는 철원은 북쪽에서 지주의 삶, 지주 얘들아 풍요로움이라고 쓰세요. 월남 이후에 정신 이상이 되어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어머니와 자 가자라는 말의 의미,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 평화로웠던 시절 평화, 풍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되풀이하는 어머니와 가난에 치든 만삭의 아내, 술만 마시면 낭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위군인 남동생 영호, 양궁주가 된 여동생 명숙에 대한 책임과 걱정 속에서 궁핍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랑 어때요? 연결 지으려면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나는 누구인가?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어느 날 철호는 영호가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혀왔다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다녀온 후에 명숙으로부터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한다.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여기다가 담담함이라고 쓸게요. 여기 정신이 이미 나간 거야, 얘들아. 병원의 긴 복도를 허청허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시체가 어디 있냐고 묻지도 않았다. 정신의 충격이 심한 거예요. 무엇인가 큰 일을 한 가지 끝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기서 얘들아 이중적 심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아니 또 어찌 생각하면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처럼 생각나진 않았다. 그저 이제는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생각만으로 철호는 거기 병원에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의욕 자체가 아예 꺾여버린 거야. 그동안에는 이 힘들어도 가족들을 위해 아등바등 해왔는데 남동생 저렇게 됐지, 여동생은 뭐 저렇지, 그리고 엄마 미쳤지, 근데 아내가 저렇게 됐어. 이렇게 되보니까 얘가 삶의 의욕을 완전 상실. 거기다 밑줄 한번 칠까요? 삶의 의욕 상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네 그래요에 내가 담담함이라고 써줬잖아 얘들아. 이게 진짜 담담함이 아니야.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충격과 무력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감정이 마비된 상태야. 우리 담담함에다가 가로 열고 하나 쓸게요. 실제 땡땡, 충격, 무력감, 감정 마비. 요렇게 쓰면 얘가 왜 여기서 담담하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정서가 잘 잡힐 겁니다. 됐나요? 자, 계속 읽을게요. 이윽고 병원에 큰 문을 나선 철호는 전찻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었는데 자전거가 휙 지나갔다.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또 한참 걸었다. 네모박스만 읽을게요. 또 멈췄다. 또 돌아섰다. 또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도 아니면서 그의 발길은 자동 기계처럼 남대문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자, 여기서 관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원래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는 거야. 하나씩 기웃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얘들아 혼란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또 우뚝 섰다. 그는 거기 앞에 걸린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빨간 페인트로 치과라고 써 있었다. 갑자기 이가 쑤시는 것을 느꼈다. 자 봐봐. 오랫동안 충치를 알아왔다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아니 벌써 전부터 훌떡훌떡 쑤시는 충치. 얘들아 여기 충치에다가 현관펜 한번 가야 돼. 잘 봐. 충치, 아까 내가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지? 왜 충치 치료 방치했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건 뭐냐면 궁핍하면서도 뭘 지키려 했던 거야? 그렇지. 왜냐면 충치를 치료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돈을 이걸 충치를 치료 안 했다는 건 뭘 지키려 하는? 양심을 지키려 하는. 그럼 두 번째 잘 봐. 충치는 그냥 편해 아파. 그러니까 이거야. 양심을 지키는 데에 따르는 뭐예요? 고통이야. 양심을 지키면 삶이 어때? 가난해. 이해됐어?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치통이야. 버텼더니 아프잖아, 얘들아. 이해됐니? 요렇게 두 가지가 거기 써 있는 거. 이거 다 현관펜 빨리 쳐놔야 돼, 얘들아.
자, 계속할게요. 양쪽 엄니가 아래 위로 다 쓰셨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쓰시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만환이 만져졌대요. 이거 문학사적의 의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 맨 아래 오발탄의 문학사적의 의. 50년대 동그라미, 리얼리즘 동그라미, 전후사회의 궁핍한 현실과 구조적인 모순에다가 밑줄. 네? 맨 밑에. 359. 그렇지. 50년대 동그라미, 리얼리즘 동그라미, 전후사회의 궁핍한 현실 밑줄, 구조적 모순 밑줄. 그래서 분단, 경제적 몰락, 도덕적 혼란 이거를 한 가족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철호는 치과 간판이 걸린 층계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매시근하니 잠이 왔어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좀 아팠죠. 뿌리가 구부러져서 의사가 이제 보여줬어요. 속이 시커멓게 썩은 그 징그러운 이 뿌리에 빨간 살점이 묻어났다. 오랫동안 양심을 지키느라 고통스러웠을 삶을 이 충치 치아를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철호는 솜을 입에 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프지 않아. 사실 아프지도 않았어. 왜? 아내에 대한 충격에 덮어서 이쪽을 마저 빼주십시오.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치료를 심해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일 빼요. 아니에요. 다 빼주세요. 한 번에 몽땅 다 빼주십시오. 자, 여기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고 써있지 않나요? 여기다가 우리 세 가지 필기 하나 할게요, 얘들아. 다 빼려는 이유. 첫 번째. 이것도 욕심인가요? 아니야. 야, 욕심 아니 이제 없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말하는 욕심은 없는 본문인데 발췌해서 한 거. 요렇게 세 가지 필기해 줄게요. 그 파트 몽땅 한 번에 다 빼주십시오. 요 부분. 쓰세요. 난 읽을게요. 안 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한 대씩 빼야지요. 치료요? 그럴 새가 없어요. 그냥 막 쏘시는 걸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빈혈증이 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수 없이 철호는 치과를 나왔다가 또 걸었다. 잇몸이 밍하니 아픈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시원한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한 손으로 볼을 쓱 보았다. 얼마를 걷던 철호는 거기에 또 치과를 발견했고 역시 2층이었다. 안 되는데 거기 의사도 거렸다. 우겼다. 한쪽을 더 마저 빼었다. 이번에는 두 볼 다 밤알만큼씩 솜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안이 찝찝했다. 근데 이거 삼투압 때문에 피 자꾸 뱉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지혈 안 돼. 이거 삼켜야 돼. 알지? 뱉으면 잘 안 멈추고 삼켜야 돼, 이거. 자, 계속할게요. 그럴 때마다 시뻘건 피가 간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왔다. 남대문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얘들아 뭐야 이거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의사 말 잘 들어야 돼. 머리가 휑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전등이 들어왔다. 눈앞이 한 번 환해졌다. 그런데 다음 순간 어찌된 셈인지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어두워졌다에다가 네모박스. 자, 어두워졌다에 우리 넘버링 한번 할게요, 얘들아. 동그라미 1번 빈혈. 동그라미 2번 정신적 충격. 동그라미 3번 뱃속이 비어서.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배고파서. 됐나요? 네. 특히 요 어두워졌다에서 1번, 3번은요. 신체적인 원인으로 써주시고요. 2번은 정신적인 원인이 되겠죠. 근데 굳이 안 써도 이해되겠죠? 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것을 깨달았다. 뭐든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구수한 뭐가 생각났어요? 썰렁탕. 침이 개었다. 그리고 또 침을 뱉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는 다시 일어났다. 또 한 번 오한이 지나갔다.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허청허청 걸었다. 라고 하면서 자, 근데 아직 안 넘어갈 거예요. 361페이지에 지식업 보이나요? 네, 미수록 부분의 영호의 대사. 저도 형님의 그런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밑줄.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자는.
그렇지요. 깨끗하게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게 위해서 치르는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크고, 뭐 딸내미 그 와이셔츠로 치마 만들어 입고 완삭하게 안에 뭐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으로 쑤시는 충치 하나 처치 못하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버리거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낯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단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요. 자, 철호의 충치 동그라미. 가난한 절망 속에서도 끝내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양심과 고통. 앞에 보세요. 그래서 충치는 양심을 지키는 행위이자 이 양심을 지킴으로써 수반되는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뒤쪽. 그래서 미수록 부분 선생님이 욕심내서 이걸 조금 더 알려준 거야, 얘들아. 양심 어기면 어때? 잠깐 아프고 말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됐죠?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긴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렸다. 그리고 피가 또 나와요.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휘 둘러봤다. 아찔했다. 일어섰다. 그는 걸어 나갔다. 음식점 옆에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또 뱉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면서 쿡 한번 쑤셨다. 그리고 관자놀이가 또 쑤셨다. 다시 큰 길로 나갔다. 택시가 왔어요. 철호는 던지듯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해방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얘들아? 집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집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 근데 밑줄. 가난에서 해방되지 못한 곳 반어법에다가 밑줄 딱 치세요. 자동차는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려면 차를 돌려야 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차 사이에 이제 가려고 했어. 아니야. S병원. 아내에다가 동그라미.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수는 다시 핸들을 돌렸다. 자, 여기서 운전수 옆에 앉아있는 조수에다가 따옴표. 얘들아, 조수에 따옴표 쳤죠? 시대적 배경에다가 밑줄. 우리 요즘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시대적 배경 알 수 있는 겁니다. 차는 한국은행 로터리를 들고 있었다. 그때 은행을 보니까 누가 생각났어? 동생이 생각나. 아니야, 경찰서로 가. 얘들아, 영어에다가 동그라미. 이 정도면 이제 내리게 하는데, 우리 그치? 그냥 경찰서로 달렸어. 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러나 곧 털썩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아니야, 가! 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여기서 중요해. 조수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경찰서입니다, 손님.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철호가 가자! 잠깐만 있어봐. 이 가자! 누가 하던 거 같지? 그렇지. 엄마가 늘 뭐라고 했지? 가자! 이거였거든, 얘들아. 근데 철호의 가자와 엄마의 가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 약간 서술형감이거든,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 좀 이따가 짚어드릴 거예요.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글쎄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자, 여기서 잘 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봐봐. 집으로 갈지, S병원으로 갈지, 경찰서에 지금 내릴지 선택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지금 몰라. 여기가 딱 나오는 거야, 얘들아. 지금 방향성 상실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거기다 오발탄. 아이고, 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자, 지금 우리 아직 안 넘어갈 거고요. 363페이지 가겠습니다. 363페이지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 갈게요. 1950년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서울 해방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시공간적 배경이었고요. 자, 전쟁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절망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밑줄. 실향민의 비참한 삶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고요. 자, 쌤의 꿀팁 읽어볼게요. 해방촌은 이름만 보면 자유와 희망의 공간 같지만 실제로는 빈곤, 전쟁, 분단의 고통 속에서 갇힌 곳이지. 이와 같은 얘들아 밑줄. 이름과 현실의 괴리를 통한 반어적인 의미에다가 밑줄 딱 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지금 이 현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운전선은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자, 계속 할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자, 이거야. 이거 뭐 생각나? 시 생각나지? 나. 그치. 그치.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아빠, 형, 오빠, 계리사.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삶의 무게에다가 밑줄.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에다가 물결. 삶에 여기 써있죠? 방향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규정했다. 요것 때문에 학교 잘린다니까. 자, 어쨌든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야 한다.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감각이 없어졌다. 가자! 철호는 다시 한번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 내거리에 다다랐다. 조수애가 돌아보며 아니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앞으로 푹 수그린 채 얘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피가 철철철철 나왔어요, 얘들아. 자, 결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여원에다가 동그라미.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우리 요 부분 365페이지. 3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쌤의 꿀팁 보입니까? 쌤의 꿀팁 보시면은요,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얘들아. 작품 마지막에서 철호가 말한 가자는 어머니의 가자와는 목적은 다르지만, 얘들아, 우리 밑줄 치자.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절망적 심리는 동일.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비극을 상징에다가 밑줄. 야,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엄마의 가자와 우리 얘 가자의 차이점은 뭐야? 엄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가 있어.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이 현실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우리 그거를 잠깐만 선생님이 이거 살짝 거기 나와 있었는지 나와 있어서 우리 학습 활동에만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책에도 씁시다. 364페이지에 기억 가자 보입니까? 이 기억 가자는 누구의 가자야? 철호의 가자야, 얘들아. 자, 우리 여기다가 쓸게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음. 그리고 가로 열고 어머니와의 공통점. 요렇게만 써놓으면 되지. 그렇지. 근데 이거 안 써도 되겠지. 차이점은 뭐야? 엄마는 뭐도 있다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러면 자, 다음 또 하나 이제 여기도 있네, 얘들아. 그 365페이지에 가자라는 말의 의미 엄마 거 되게 디테일하게 놔뒀다, 얘들아. 여기 한 번만 보고 갈까? 자, 가자라는 말의 의미 엄마의 의미 보입니까? 네. 분단 때문에 갈 수 없는 절망감 동그라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 동그라미. 철호 가족이 처한 어둡고 암담함 동그라미. 요렇게. 근데 철호가 말하는 의미 볼게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밑줄. 소시민의 비극 동그라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밑줄. 절박 동그라미.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심정에다가 밑줄. 요렇게. 자, 아직 안 넘길 거예요. 365페이지 맨 위에 오발탄의 의미 가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다 밑줄인데, 자, 오발탄의 의미 갈게요. 밑줄. 전후 한국 사회에 적응 못하고 방향성 상실. 자, 경제적 궁핍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 의지와는 무관, 현실에 내몰려 문제 해결 능력 상실. 요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33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괄호 1번 가겠습니다. 자, 예시답안으로 바로 갈게요, 얘들아. 가난 속에서 지켜온 양심적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에다가 밑줄. 자, 이거 뭐야? 한꺼번에 다 빼려는 행동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삶의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린 철호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에다가 밑줄. 요거 아까 뭐예요, 얘들아? 선생님 봐봐요. 요거 하나, 둘, 셋 본문에 필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으로 갈게요. 어머니의 가자와 철호의 가자 가겠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밑줄 칠게요, 얘들아. 자,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절망감 밑줄. 돌아가고 싶다는 염원 밑줄. 암담한 현실 밑줄. 자, 선생님이 그 학습활동 쓰는 거 숙제 내주잖아요. 요것만 쓰세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철호 가겠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소시민의 절망과 좌절.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어머니와 같은 심리. 자, 그 다음에 367페이지 가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물적, 인적 피해는 매우 컸다. 무수한 이상 가족이 생겨났고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전쟁 이후에 물자는 부족했으며 긴급 지출된 비용으로 인해서 물가는 폭등했다. 이때 잠시 경제가 나아진 듯 했으나 58년경부터 다시 불황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실업자의 발생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이 수요를 넘어서 들어와 농산물의 가격을 폭락시켰다.
이는 농촌의 존립 기반을 해쳐서 많은 농민들이 이촌향도였죠. 도시의 실업자와 빈민들이 가득했고 빈민들은 도시에서 먹고 자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의 산비탈 등 여기가 이제 허름한 무허가 건물 등을 짓고 살았다. 이런 곳을 판자촌 또는 달동네라고 불렀고 남산의 해방촌은 해외 기환, 아까 월남했다 그랬죠. 동포와 월남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 그러니까 이름하고는 정반대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였고요. 자,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얘들아 밑줄 쳐야지.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벗어날 수 없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반복입니다. 오발탄이라는 제목의 상징 의미 갈게요, 얘들아. 양심을 지키며 살려 하다가 방향성을 상실한 처로. 이게 중요하다. 양심을 지키려 하다가 방향성 상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궁핍 속에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통제불능의 현실. 요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368페이지 갈게요, 얘들아. 단편 소설인 거는 알겠고요. 전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 후. 아, 진짜? 아니지, 그런 거? 이거 전후라는 건 전쟁 후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갈게요. 사실적, 비판적, 고발적. 맞아. 이거 왜 고발적인 거야, 얘들아? 그들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얘기하기 때문에 고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당시 사회상 사실적, 사실 동그라미, 묘사 동그라미, 비유 동그라미. 비유가 뭐야? 오발탄. 그래서 반어도 뭐 비유라고 하면 비유. 반어는 사실 비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강조하기에 들어갑니다. 오발탄이 비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징적인 건 이제 충치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 정도 하시면 딱 되겠는데요. 이해됐나요? 네, 요 정도 하시고, 선생님 대설주의보는요, 프린트 하나만 뽑고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